안녕하세요, 구부입니다. 오늘은 시프트표 짜는 꿀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방법이 무조건 정답이라고 말할 순 없겠지만 그래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시프트표 짜는 방법이기 때문에 따로 아르바이트를 어떻게 구하거나 하는 것은 쓰지 않겠습니다. 돈은 전부 한국 원화로 계산하겠습니다. 먼저 자신이 어떻게 일을 할 건지 스타일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아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죠? 첫 번째로, 나는 시간을 꽉꽉 채워서 돈도 많이 벌고 유급휴가도 많이 받겠어. 두 번째로, 나는 최소한만 일하고 가능하면 여가를 즐기고 싶어. 자신의 성격이 어떤 쪽인지 한번 고민을 먼저 해보는 게 좋아요. 다음으로, 한 달에 필요한 돈을 계산해야 해요. 한 달 동안 써야 하는 돈이 얼마인지 전부 합쳐봅시다. 이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계산하기 쉽게 대충 적어보겠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끼워 맞춰보세요. 예를 들어서 월세 50만원, 식비 50만원, 공과금 20만원, 쇼핑 30만원, 학비 저축 50만원, 이렇게 해서 한 달에 200만원이 필요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한 달에 들어오는 고정 수입을 계산해야 해요. 일하지 않아도 통장에 들어오는 돈을 말해요. 장학금이나 부모님이 보내주시는 생활비 같은 것들이 있겠네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장학금 50만원, 부모님이 주시는 생활비 50만원, 한 달에 100만원을 받아요. 이렇게 되면 아르바이트로 벌어야 하는 돈이 100만원이 되겠죠? 자, 다음으로 내가 이 100만원을 벌기 위해서 몇 시간을 일해야 되는지 계산해야 해요. 이번 경우에는 계산하기 편하게 시급 만원으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신이 필요한 목표 금액과 자신의 시급을 나눠봅시다. 그러면 100시간을 일해야 100만원을 벌 수 있겠죠? 자, 다음 단계로 내 스케줄을 확인해야 돼요. 나는 학교 수업도 나가야 되고 동아리도 있고 친구들과 약속도 잡아야 하고, 자, 이런 거를 시프트표 짜기 전에 정해진 일들이 있으면 미리미리 체크를 해둡니다. 이번 예시에서는 학교 시간표만 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표를 제 시간표라고 생각하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평일에는 무조건 4교시까지 들어야 하네? 그러면은 오후 5시까지는 학교에 있어야 해. 일을 하려면은 저녁에 나가거나 주말에 빡세게 일을 하는 게 좋겠어. 자,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하시면 다음에 해야 하는 일은 오래 일할 수 있는 날을 먼저 채워보는 거예요. 이렇게 다이어리를 펼쳐보시고 일요일은 텅 비어있네? 그러면은 일요일은 8시간씩 꽉 채워보자. 그러면은 32시간을 채웠죠? 토요일에 아침 수업이 있어갖고 8시간 넣기는 좀 빠듯한데, 그러면 6시간만 넣어보자. 그래도 하루 정도는 쉬는 게 좋지 않겠어? 이렇게 해서 토요일날 6시간 4번 넣어서 24시간, 주말만 해서 현재 56시간을 채워놨죠. 그 다음에 해야 하는 일은 짜잘한 시간을 채워보는 거예요. 또 시간표를 보면서 월요일 오전에는 수업을 안 들어가니까 일요일에 빡세게 일해도 늦잠을 잘 수 있겠다. 그래도 수업은 하나밖에 안 들으니까 저녁에 또 나가서 잠깐 일을 하는 게 좋겠어. 5시간만 넣어보자. 이렇게 해서 5시간씩 4주 넣어볼게요. 그러면 또 20시간을 채워서 현재 76시간이죠. 이제 24시간을 더 채워야 하네. 어디다가 넣으면 좋을까? 목요일을 학교도 아르바이트도 빡세게 하고 금요일에 쉬는 건 어떨까? 일단 목요일에 6시간 2번 넣어보자. 그러면은 6시간을 2번 넣어서 현재 88시간, 남은 시간은 12시간. 자, 이제 여기가 중요합니다. 12시간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1 곱하기 12, 2 곱하기 6, 3 곱하기 4, 4 곱하기 3, 6 곱하기 2, 12 곱하기 1. 여기서 현실적인 것만 골라서 3시간씩 4일 나가느냐, 4시간씩 3일 나가느냐, 6시간씩 2일 나가느냐. 자, 제 개인적인 의견은 하루 조금 더 열심히 일해가지고 6시간씩 이틀 나간다입니다. 그러면은 3시간씩 4일 나가는 것보다 무려 이틀을 더 쉴 수 있어요. 물론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뭐가 정답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아르바이트가 없다면 갑작스러운 약속을 잡기도 쉽고, 아니면 저녁에 집에서 편하게 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6시간씩 이틀을 더 넣어보겠습니다. 그래, 목요일은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아르바이트가 없어. 저녁 시간은 완전히 즐길 수 있겠다. 여기까지가 시간 배분을 하는 대략적인 방법입니다. 여기서 또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휴식 시간입니다. 법적으로 8시간 일하면 1시간 휴식, 6시간 이상 근무는 30분 휴식입니다. 그러면 스케줄상으로 8시간 근무는 9시간 잡아먹히고 6시간 근무는 6시간 반을 잡아먹힙니다. 만약에 내가 6시간이 아니라 5시간만 근무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봅시다. 5시간 일하면
휴식 없이 퇴근입니다. 6시간 일하면 중간에 30분 휴식하고 퇴근입니다. 그러면 5시간만 일하고 집에 오면 1시간 30분 이득이겠죠? 돈은 1시간 시급 손해를 보겠지만요. 하지만 이게 이틀, 사흘, 나흘이 되면 3시간, 4시간 반, 6시간. 취미생활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시간이겠죠? 예를 들어서 1시간 반 일찍 집에 들어와서 게임을 할 수도 있고, 영화 한 편 보거나 애니메이션은 4편을 볼 수 있겠죠. 맛있는 식당에 가서 밥 한 끼를 맛있게 먹을 수도 있고요. 책을 읽거나 운동을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6시간보다 5시간 근무가 이득인가? 그건 또 상황마다 다릅니다. 매니저나 사장님과 상의해갖고 6시간 일하고 휴식 없이 퇴근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자기가 돈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6시간씩 일해도 좋겠죠. 여기서는 이런 것도 생각하면 도움이 되겠구나 정도로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계획적으로 시프트표를 짜 넣어도 인생이 참 생각처럼 풀리는 법이 별로 없더라고요. 바쁜 날인데 일손이 부족하거나 한가한 날에 인원이 몰리면은 담당자가 시간표를 조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곳들은 보험이나 유급휴가도 잘 챙겨주고요. 잔업, 야간 등등 분단위로도 칼같이 지켜주니까 이것도 또 좋더라고요. 저는 카페 도클리에서 1년, 이온 슈퍼에서 1년 일했습니다. 유급휴가를 노리신다면 시간을 많이 넣는 게 이득이겠지요? 돈도 많이 받고요. 아무튼 시간이 비었다고 아무데나 막 넣지 마시고 한 번씩 이렇게 계획적으로 짜보시는 건 어떨까요? 생각보다 휴일도 많이 챙길 수 있고 돈벌이로 골머리 앓는 일도 많이 줄어들 거예요.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다면 또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